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도형, 점, 선, 면, 그리고 평면도형, 입체도형,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웠던 게 교점, 교선 이런 거였어요. 용어들은 다들 기억나죠? 그리고 세 번째 배웠던 게 바로 직선과 반직선과 선분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보통 점은 대문자를 써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다고 했을 때 A부터 B까지 가장 빨리 가는 길, 이걸 보통 선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A부터 B까지 가장 빨리 가는 길, 여러 길이 있겠지만 제일 빨리 가는 길은 이거겠죠. 이걸 선분 AB 이렇게 부르는데 기호는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AB 위에 짝대기 쭉 그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쌤 이거 바꿔서 쓰면 안 돼요? BA라고? 그것도 돼요. 둘은 같은 거라서 AB 선분 AB라고 읽고요. 보통 선분 AB로 쓰나 선분 BA라고 쓰나 뭐 그게 그거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해 가죠? 이번에는 또 다른 점 CD라고 해볼까요? 대문자로 쓰는 거고요. 이번에는 선분처럼 갔는데 이게 한쪽으로 쭉 연장. 얼마나 연장? 끝없이 연장. 한쪽으로 끝없이 나가는 모양일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했죠? 반직선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반직선은 기호로 어떻게 쓴다? CD 한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로 그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C에서 출발해서 뒤쪽으로만 쭉 가는 반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C에서 출발해서 뒤쪽으로 쭉 가는 반직선이라는 기호를 쓰는 거지. 이걸 내가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써야지 하면은 이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DC라는 반직선, 읽을 때는 보통 반직선 DC 읽을 텐데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DC라는 반직선은요 D에서 출발해서 C 쪽으로 끝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모양이 D에서 출발 C 쪽 이렇게 가는 반직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은 다른 거죠. 그래서 둘은 달라요. 이해 가죠?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요 C에서 출발해서 뒤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그렇죠? C에서 출발해서 뒤로 가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이런 표현은 또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 써요. 이해 가죠? 반직선. 그 다음 이제 무슨 차례야? 꼭지점 EF라고 할까요? 목이다. 진짜 감인가는 이거. 시체 처리. 선생님. 으이씨. 쏘십니다. EF라고 할까요? EF라는 꼭점이 있을 때 선분처럼 요만큼만 갈 줄 알았는데 왼쪽으로도 이렇게 한없이 오른쪽으로도 한없이 양쪽으로 한없이 연결되는 이런 모양일 때 우리 이것을 직선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직선일 때는 기호로 어떻게 쓴다? 양쪽 화살표를 쓴다고 했고요. 얘 같은 경우도 거꾸로 써도 FE 같은 직선입니다. 어쨌든 FE 둘 다 쭉 늘리는 모양이니까 이해가요? 요거는 달라요. 조심해야겠죠? 선분과 직선은 순서를 바꿔서도 상관이 없는데 반직선은 순서를 바꿨으면 큰일 나요. 그쵸? 이해가죠?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럼 조금 더 응용해서 점이 3개인 경우 A, B, C가 이렇게 일자로 쭉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일단 표현은 한 직선 위에 있다고 표현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가는 반직선, A에서 C로 가는 반직선. 둘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라고 본다면 같아요. 같아요. A에서 B로 간다고 했으니까 A에서 B로 막 갈 건데 반직선이라서 계속 가는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그쵸? A, C 반직선하면 마찬가지죠. A에서 C로 가는 이쪽 오른쪽으로 가는 쭉 가는 반직선인데 반직선이니까 계속 가는 얘기죠. 둘이 똑같네. 노랑이랑 빨강이랑 똑같이 나오는 모양이. 그치? 그래서 둘은 이때는 똑같아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요. 왼쪽에 있는 거를 이제 시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시작하는 점. 그러니까 시작하는 점을 일단 같아야 돼요. 반직선끼리는. A에서 출발 이런 식으로. 그리고 B와 C. 그러니까 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또 종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끝나는 점은 방향이 같은데요. 방향. 둘 다 오른쪽에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같은 걸로 취급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B에서 A로 가는 반직선도 있을 거고요. B에서 C로 가는 반직선도 있을 거예요. 둘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둘은 달라요. B에서 A로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출발. A는 왼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반직선이고요. 그렇죠? BC는 똑같은 곳으로 출발을 하지만 C 이렇게 가는 반직선이에요. 지하철로 따진다면은 같은 여기서 타도 상행선이냐 하행선이냐 달라진다는 거죠. 둘은 다른 반직선입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네. 지하철로 하면 좀 이해가 되려나요? 같은 곳에서 탔어. 나는 B를 향해 가고 있는데 나도 C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럼 둘은 같은 지하철 탄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같은 곳에서 탔지만 나는 A쪽 가는 지하철 탄 거야. 나는 C쪽 가는 거야. 그래서 반대쪽 탄 거죠. 그쵸? 이해가 무슨 말인지. 직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AB 직선과 AC 직선 둘은 어떤 직선이에요? 서로?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아요. 같아요. AB 연결해서 쭉 늘리는 거나 AC 연결해서 쭉 늘리는 거나 같은 거. 같은 1호선 이런 느낌으로. 둘은 같은 거. 물론 BC 반 직선 이렇게 해도 이들도 같은 거. B와 C 연결하는 걸 좀 늘려도 같은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선분 같은 경우는 앞뒤만 바꾸는 것까지만 같아요. 딴 건 다 같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반직선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점도 같아야 되고 방향도 같아야 돼요. 이해가요? 직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그 선 자체를 찾는다 생각 하세요.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했단 말 중에 이런 것도 있는 거 기억날까요 혹시? 요거 기호는 아까 이제 선분이라고 있는 거 같거든요. 선분 AB. 근데 이건 뜻이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뜻은 선분 AB의 뜻도 있어요. 두 번째 어떤 뜻이냐면요. 선분 AB의 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거. 쌤이 지금 방금 얘기한 AB랑 BA는 같아요. 이때는 이제 선분이라는 의미로 쓴 거고 이게 3cm야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때는 길이라는 의미로 쓰는 거죠. 이해가요? 요 얘기까지를 저번 시간에 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거 얼음을 먹었고 물을 마셨으면 제발 버리고 가세요. 제발. 남겨놓지 말고.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14페이지부터 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중간에 못 푼 것들은 다 풀었나 애들? 아니요. 다 풀었어요. 조금 이따 풀 시간 좀 줘야겠네. 14페이지를 볼게요. 유형 8번 보면 직선의 개수 세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잘 못하더라고 애들이 많이. 의외로. 27번 한 점 A를 지나는 직선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 여러분 교재에 점 하나 딱 찍혀있죠. 그쵸? 27번 문제. A 하나 딱 있잖아. 그치? 얘를 지나가는 직선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이 바로 A를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그쵸? 수도 없이 많은데요. 네, 이거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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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래서 한 점 A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 라고 적으시면 돼요. 이해가죠? 무수히 많다. 28번 그러면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이 몇 개 있을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했던 말 기억할까? 선분 AB 혹은 직선 AB. 직선의 뜻이 혹시 뭔지 알아요? 직선의 네. 뜻. 끝도 없는 선. 그럼 이렇게 생겨서 뜻도 없는 선 이것도 직선인가요 그러면? 아니잖아. 일자로 된 끝없는 일자요? 네. 아까 이거 설명할 때 언급했던 얘기입니다. 직선인 거예요. 아까 언급했어요 수업 시간에 살짝. 한 점에서 잘 들은 친구들은 그 단어가 기억나야 됩니다. 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잘 들은 친구 없어? 책상 위에 있는 점. 아니에요. 유튜브에 녹화되어 있을 겁니다. 이수빈 대답해. 최단거리입니다. 최단거리. 가장 짧게 가는 길이라고 했죠. 그렇죠? A에서 B로 가는 수많은 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짧은 길. 그렇죠? 최단거리. 직선을 원래 그렇게 정의해요. 두 점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의 선을 연장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냥 최단거리. 그러니까 AB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장 빨리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고요. 이거 연장한 선이니까 직선은 몇 개가 있는 거죠, 언니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 29번. 자, 아까 같은 세 점일 때는 한 직선 위에 있다고 했죠? 근데 29번은 보다시피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아까처럼 세 점이 이렇게 도레미, 쪼로로 이렇게 있는 모양을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부른다면서 그럼 반대로 그러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그건 뭐냐고 그 얘기는 세 점이 삼각형 모양처럼 생길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다시 한번 아까처럼 A, B, C 이렇게 있을 때 뭐라고 부른다고 이거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할 거예요. 표현 자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이해가죠?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 선 쭉 그은 곳에 C가 있을 줄 알았는데 C가 이게 없어. C가 이렇게 딴 데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럴 때를 뭐라고 부를까? 이럴 때를 거기 있는 29번처럼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죠? 이 표현 되게 중요해요.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이 세 점 중, 세 점은 A, B, C죠. 여러분 교재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두 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은 몇 개가 나올까? 여러분 교재에는 A, B, C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네. 세 개요. 왜 세 개예요? A, B, 직선 A. A. 네, 이거 잘 그려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이렇게 나오는 직선 AB, 하나는 이렇게 나오는 직선 AC, 또 하나는 이렇게 나오는 직선 BC 밖에 없겠네. 그치? 그래서 정답은 3개입니다. 그냥 일일이 그려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럼 30번은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4점 ABC. 6개요. 이 중 2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 몇 개일까요? 6개요. 왜 6개예요? 대각선으로 2개 하고 사각형 모양으로 4개. 요쪽 직선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한 다음에 요렇게 대각선 하나, 요렇게 대각선 하나까지 있기 때문에 6개가 나옵니다. 6개. 이해가죠? 예. 하다 보면은 이제 점이 많아지면 점점점 세계가 불편해지겠지만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냥 직접 그려서 세면 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물론 나중에 가면은 직접 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10개짜리가 있어. 몇 개 있어요? 못 그리겠죠. 그때는 그쵸? 네. 그때가 또 그때만의 해결법이 따로 있을 텐데 현재까지는 그냥 직접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 이해가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31번. 자, 이제 직선과 선분과 반직선을 구별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31번처럼 세 점이 찍혀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써 있어요. 한 문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 그래,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이 중에 2점을 연결해서 이것저것 구해볼 건데요. 첫 번째,
두 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은 몇 개가 있나요? 아까 좀 전에 했던 거예요. 직선 몇 개 있어요? 3개요. 세 개예요. AB 직선, BC 직선, AC 직선. 그렇죠. 첫 번째 직선은 몇 개가 있다?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선분은 몇 개가 있나요? 3개요. 선분도 세 개가 있어요. 선분 같은 경우는 참고로 A부터 B까지만 그리는 거니까 이 선분 세 개를 다 그리면은 삼각형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선분도 세 개 있고요. 반대선 6개요. 세 번째 반직선은 몇 개나 있나요? 6개요. 이거 6개죠? 이거 반대로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이 반직선도 있겠지만 B에서 출발해서 A로 가는 반직선도 있을 텐데 이 둘은 분명히 서로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만 벌써 두 개 나오네. 잘 생각하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아까는 A, B를 연결한 거는 직선 이렇게 쓰는 거죠. A, B 직선 이렇게 쓰는 거죠. 선분일 때는 그냥 쓰는 거고 이렇게. 어차피 둘은 같은 거기 때문에 한 개라고 세야 돼요. 둘 다. 이거 한 개예요. 한 개에 이렇게 세는 거죠. 근데 반직선 같은 경우는 A에서 B로 연결하는 반직선과 B에서 A를 연결하는 반직선이 서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도 한 개고 이것도 한 개예요. 종합 두 개예요. 이렇게 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이 3개, 선분 3개 나왔다면 반직선은 이거에 곱하기 2. 그렇죠. 6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난 분명히 설명했어요. 이렇게 나중에 가가지고 선분이 15개가 나왔어. 반직선 몇 개예요? 30개요. 30개겠지 그러면 그걸 내가 이렇게 그려줘야겠어? 내가 공부할 때는 겸손하게 하라고 했어요. 이해가죠? 자, 그래서 개념 체크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4번을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아까 잠깐 언급했던 거 또 나오네.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라는 게 나오는데요. 점을 2개를 찍어요. 하나를 찍고 하나는 당연히 겹치지 않게 이렇게 찍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을 찍었어. A부터 B까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가는 길은 되게 많아요. 나는 이렇게 가야지. 학원에서 집에 가는데 나는 중간에 친구네 집 들렸다가 집에 가야지. 나는 편의점을 갔다가 갈 거야. 이렇게 되게 많은 다양한 길이 있겠지만 끝나자마자 집에 바로 와! 하면은 제일 빠르게 도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중간에 건물이 있었어요. 이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직선의 정의라고 하는데요. 요 선분의 길이를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를 해요. 대박.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요 선분의 길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선분의 길이에요. 거기 쉬운 게 하나 있으니까 33에서 36번까지 삼각형을 그려놓고 가운데 또 하나 선분 그려놓고, 그치? 막 선분이 되게 복잡한데 이건 좀 쉬워. 지금 이 교재가 굉장히 쉬운 교재라서, 그치? 여러분이 분명히 이 교재는 100% 완료할 수 있을 거예요. 요쪽이 8cm, 이 8cm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죠? 네. 요거는 6cm, 요쪽은 7cm, 그리고 아래쪽은 이만큼은 10cm라고 했고, 꼭지점은 각각 A, B, C, D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33번 A, B 사이의 거리를 재라. A는 여기고 B 여기 있네. 선분의 길이는 얼마? 8cm죠. 34번 A, C 사이의 거리를 재라. A 여기 있고 C 여기 있네요. A와 C의 거리는 이 선분의 길이 7cm고요. 35, 36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그쵸? 이해 가죠?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37, 40을 보면은 여러분은 헷갈리게 하려고 뭐가 나왔어? 원이 등장했어요. 원이 등장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했지만 가급적이면 그림도 그리는 걸 추천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절대로 그림을 그리지 않겠지만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그리는 것도. 쌤 이거 어떻게 그리냐 이거를. 내가 무슨 컴퓨터냐? 네모가 너무 찌그러진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요 표시 있죠? 요렇게 생긴 표시. 이거는 곡선 길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요점부터 요점까지 요 곡선.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를 호라고 부를 텐데요. 이름은 호의 길이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3cm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만큼 호, 곡선의 길이 여기가 이제 10cm 나와 있는 겁니다. 부채꼴. 여기는 7cm고요. 부채꼴 보여줄게. 내가 봤을 때 이거 10cm 안 나올 것 같은데. 선생님 좀 보고. 이것도 10cm 안 나올 것 같고. 그냥 만든 문제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푸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 길이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길이를. 자, 어쨌든 37번 부분은요. A부터 D까지의 거리를 재래요. 그러니까 A, 혹시 하나가 없네? A, B, C, D. A, B, C, D예요. A는 여기 있고 D는 여기 있거든? 가장 짧게 가는 길은 당연히 요 선분 길이, 그치? 직선의 길이기 때문에 8cm를 적는 거죠. 이해가죠? 네. 38번! 그러면 B부터 C까지의 거리는 B는 여기 있고 C는 여기 있거든? 가는 길은 길이 두 갈래가 있어. 9cm로 가느냐 13cm로 가느냐의 차이지. 우리는 그 중에 제일 짧은 길이 9cm를 적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나머지 간도 다 채울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다 풀면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 숙제할 게 선생님 없으니까. 오늘 왜 나온 거예요? 방금 설명했잖아요. 두 갈래 길이 있지만 이걸 쓸 거라고. 그치? 그거를 뭐 페이크라면 페이크고요. 이거 틀린 학생이 있을까요? 추상의 라이트까지 하고선 50점만 학생도 있잖아요. 누굴까요? 그렇죠. 저 55점인데. 자, 이제 그 다음 16페이지. 여기가 원래 요 16페이지는 여기 좀 어렵거든, 원래 문제가. 근데 요 책이 쉬워서 아마 요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다음 교재, 그 다음 단계 교재를 풀면 아마 여기 아마 되게 어려울 겁니다. 여기 애들 못한다고 맨날 징징댔어요. 작년 1학년 애들도 이거 어렵다고 징징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5번에 보면요, 이제 중점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챕터 5. 중점. 무슨 뜻일 것 같아? 중점이? 딱 중간에 있는 점이요. 정확하게 한 가운데 있는 점 A가 있고 점 B가 이렇게 있어. A, B를 쭉 따라 만든 선분이 있을 거고, 이 선분 한 가운데 한 점이 있어요. 이 점을 지금부터 M이라고 하겠습니다. 미들. 보통 중점이 영어로 이제 미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보통 중점하면 보통 M을 많이 써요. 그건 뭐 문제마다 좀 다르니까 참고하시고. 무슨 얘기냐면은 A부터 M까지의 거리와 M부터 B까지의 거리가 똑같도록 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지금부터 중점이라고 부를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자, 그림으로는 이해했죠? 식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식으로는 A부터 M까지 선분의 길이와 M부터 B까지의 선분의 길이는 같다. 이때는 선분의 의미로 쓴 게 아니라 선분의 길이의 의미로 좀 쓴 거죠. 길이. 이거 이해 갔어요? A부터 M까지 선분 길이, M부터 B까지 선분 길이 같다.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해해야 되는데 이 길이는요. A, B 2분의 1가. A부터 B까지 선분 길이. 그 길이의 딱 절반만큼일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얘 곱하기 2분의 1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숫자 곱하기 문자 할 때 숫자 앞에 쓰고 문자 뒤에 쓰는 거 기억날 건데요. 그거랑 같은 방법으로 쓴 겁니다. 여기부터 이제 애들이 약간 살살 이제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부터 시작해서 이제 멘탈이 하나씩 나간다 이거죠. 지금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쵸? 네. 아, 이거는 선분의 의미가 아니라 선분의 길이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AB 선분 길이랑 MB 선분 길이는 똑같아요.
둘 다 전체 선분 A부터 B가 선분 길이의 반밖에 안 돼요. 이해 가요? 요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한 9월, 10월쯤 배우게 될 때 그때는 이제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지? 많이 나올 정도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많을 겁니다. 기대하세요. 2D예요. 42번을 한번 봐볼게요. 밑에 문제. 42번 보시면 여러분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을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림만 보지 마시고 거기 문제에 설명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자, 다음 그림에서 선분 AB의 중점을 M. 자, 선분 맨 처음 AB가 있을 때 이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이 점을 M 이라고 할 거고 다시 AM 선분 AM의 중점을 N이라고 하는데요. A부터 M까지 요 길이의 또 한가운데 있는 요 값을 N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뭔 얘기냐면은 요게 AM의 중점이라며 그럼 요렇게 일단 두 길이가 같겠네. 그 다음에 M은 AB의 중점이라며 그러면 또 이렇게 두 길이도 같겠네.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색깔로 구분해 줬으니까 색깔을 잘 확인하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1번 볼까요? 알맞은 수를 써놓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AB는 네모 AM 숫자를 적으라는 뜻이니까 아까 적은 것처럼 몇 배인가요? 이런 거 적으라는 얘기예요. 왜요? AB는 이 전체 선분이고요. AM은 요 반만큼이에요. 반만큼 길이에 뭘 곱해야 전체가 됩니까? 라는 뜻이니까 들어갈 숫자 얼마예요? 2. 2입니다. 이해 가요? 네. 2입니다. 2번은요. AB의 길이는 N부터 M까지 선분 길이의 몇 배일까요? 라는 겁니다. 네, 자, 왜요? N부터 M까지면은 저 노란색 선분 하나랑 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요. A부터 B까지는 요 빨간 거 두 개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쉽게 요거 한 칸을 만약에 1cm라고 본다면 1cm, 1cm, 2cm, 2cm. AB는 4cm, MN은 1cm. 몇 배 해야 됩니까? 4배. 4배 해야 돼요. 이해 가요? 네. 이해 가죠? 내가 지금 다 풀어주고 있네. 3번은요. AN의 선분의 길이는 AB요? AB라는 선분의 길이의 몇 배일까요? 4분의 1배. AN은 아까 뭐 1cm라고 예를 들었지만 이게 1cm밖에 안 되는 거고 요쪽은 전체 4cm예요. 4cm를 몇 배 해야 1cm 됩니까? 하면 4분의 1배가 되겠죠.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수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조금 확인해 주시고요. 나머지 하나는 숙제. 숙제는 잠시 후에 풀 시간을 줄게요. 43, 44, 45 이거 숙제라고요? 43번을 보면요. 43번? 45번에 좀 더 어려운 걸 하는 게 낫죠? 45번 해주세요. 45번이요. 45번. 45번도 그림을 보고 물론 풀어도 되긴 하겠지만 그림만 믿지 말라고 했어요. 그림에는 자 B가 적당한 곳 한 군데 이렇게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A, B라는 여기 C지. 맨 처음은 얘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M은 선분 AB의 중점이 있대요. 뭐야? M은 선분 AB. 요만큼 선분의 가운데에 M이 있어요. 아까처럼 본다면은 요것 노란색, 요것도 노란색 이런 거죠, 이제. 그 다음에 N은 BC의 중점이 있대요. B부터 C까지 중점, 뭐 여기라고 치면은 여기에 N이 있대요. 뭔 얘기냐면은 BC의 중점이니까 여기가 빨간색, 여기가 빨간색을 얘기해요. 이렇게.
이해가나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데 전체가 16cm래. 구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m부터 n까지 길이는 얼마일까 이런 겁니다. 8cm. 자세히 보아야겠지만 노랑 2칸, 빨강 2칸을 합치면 16cm예요. 근데 내가 m부터 n까지는 노랑 1칸과 빨강 1칸만 구하는 거거든. 그럼 몇 cm겠어? 18cm. 8cm가 있거든. 절반. 그거를 식으로 대체 어떻게 쓰냐라는 거죠. 거기를 보면 해설해 보면 이해가요? 자, A, B와 B, C를 합하여 16cm인 건 이해 갔어요? A, B 선분 더하기 B, C 선분하면은 요만큼 더하기 요만큼이니까 16이겠구나 라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A, B 선분은 MB 선분의 몇 배일까? 2배요. AB, 요거 노란 거 2칸이잖아, 그치? MB는 1칸이고, 이거 2배잖아, 그치? 그러니까 AB는 2 곱하기 MB일 거고요. 그럼 BC는요? BC는 BN 길이의 몇 배일까? 2배. BC는 빨간 거 2칸, BN은 빨간 거 1칸이니까. 이것도 2배가 되겠죠? 요렇게 해서 더해서 16이라며, 요렇게 2개 더하면 16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어떻게 바꿨는지 보여요? 요렇게 바꿨고 요렇게 바꾼 거예요 지금. 이해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 뭐 분배 법칙 배웠던 거 기억날까? 분배 법칙? 아니 이렇게 할까? 나누기 할까? 이 등식을 양변을 2씩 나눕니다. 이것도 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식을 양변을 2씩 나눈다. 그러면 곱하기 2 없어지니까 MB의 길이, 이것도 없어지니까 BN의 길이, 우변은 16이니까 8 되겠네요. 그치? 근데 MB 더하기 BN이 뭐예요? MB 더하기 BN이 MN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M부터 N까지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8cm다 이렇게 구한다는 쌤은 중간거는 그런 식으로 푼다는. 네모 곱하기 16은 2분의 1 곱하기 16이에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이해가? 네. 이런 식으로 이 선분 길이 갖고도 일종의 등식, 방정식 같은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하라고 해서 도형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1학년 1학기 과정인 1차 방정식 이런 것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제 풀다 보면. 그래서 여기를 되게 어려워요. 1차 방정식 끝난 거 아니에요? 응, 아니야. 수학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수학이 제일 어려운 과목 아닌가?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아마 1순위가 수학일 텐데 수학이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이해를 못해서. 내용은 항상 누적입니다. 누적. 그러니까 중1 때 배웠던 거 고3까지 계속 나와요. 중2 때 배웠던 거, 중3 때 배웠던 그런 게 다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옵니다. 계속 누적. 영어랑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영어도 그렇잖아. 중학교 때 배운 영어 단어 고등학교 때 나오거든. 초등학교 때 배웠던 영어 단어 중학교 때 나오죠.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배웠던 게 계속 합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어는 뭐 솔직히 단어만 외우면 끝이야. 그치? 영어 학원에서 하는 거라고는 고작 단어 외우기밖에 없지 않아? 아니 전혀 아닌데요. 문법 시험 보고 얼마나 많은데. 근데 수학은 그렇지 않아요. 되게 복잡해요. 가면 갈수록 겁나 복잡해요. 여기 내가 아까 좀 전에 모의고사 겁나 복잡해. 선생님이 푼 거예요? 이게 한 문제 풀이가 이래요. 한 문제 풀이 겁나 복잡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덩치가 더 커집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어려워요. 가면 갈수록.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중점 얘기도 끝났고요. 점 얘기, 선 얘기 했으니까 이번엔 뭐 할 차례일까? 이번에는 몇 얘기? 각 17, 거기 써있잖아. 17페이지. 뭐 몇 얘기야, 몇 얘기야. 몇 먹고 싶다. 아니 점선면 하셔가지고 먹는 거 아닌데. 6인가요? 각을 이제 하셔야 돼요. 각은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각 저 알아요. 각은 영어로 여러분이 이미 들어봤던 단어예요. 선생님 첫 번째 글자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A로 시작합니다. 각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선분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요? 네, 라인. 세그먼트? 액시던트. 각은 영어로 여러분 들어봤을걸요, 이거? 이거는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100번도 넘게 들어봤을 단어예요, 이 각은 영어로. 카메라, 액션. 앵글. 앵글. 앵글이라는 단어 못 들어봤어? 카메라 앵글? 들어봤어요. 셀카 찍을 때는 이렇게 찍어야 잘 나와 할 때 각을 어떻게 잡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네. 응, 몰라. 각이 뭔지 알죠? 한 점이 있을 때, 선생님 SS 뜻 뭐예요? 한 점이 있을 때 반직선 두 개가 O에서 출발하는 하나의 반직선, 또 O에서 출발하는 또 다른 반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반직선이 이루는, 그쵸? 이 크기를 정의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걸 각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치? 이 반직선 어딘가에 점 뭐 A가 있다고 치고 이쪽 반직선 어딘가에 점 B가 있다고 했을 때 요 각을 기호로 뭐라고 쓸까?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저.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각,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그쵸? 그때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는 한글로 각 이렇게 썼을 거예요. 중학교부터는 앵글. 한글을 안 씁니다. 다 기호 씁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각의 뜻입니다. 부등원이에요. 각의 뜻이고요. 여러분 쓸 때 이거 A, O, B 또는 각 B, O, A라고 쓰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재려고 하는 이 점을 가운데다 쓰죠. 이렇게 가운데,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A, O, B,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려고 하는 곳 찍고 가는 거죠, 그렇죠? 거꾸로 B, O, A 이런 식으로 둘은 당연히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각이라고 하는 것을 기호로 쓰는 거고요. 각 O. 읽을 때는 각 A, O, B, 각 B, O, A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선생님 각 O로만 쓸 수 있다는데요. 아니, 여기 적혀 있는데 책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얘의 의미는요. 첫 번째 의미는 각 A, O, B의 뜻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각 A, O, B의 크기. 크기라는 것도 의미가 돼요. 아까 선분이랑 비슷해요. 여기서는 AB 더하기 BC 선분의 길이 더하기 선분의 길이를 물어보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쓰면 그냥 각이 같은 각이에요 뜻도 되는 거고 크기도 같아요 뜻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각이니까 크기 당연히 같겠죠. 만약에 여기 40도라면은 둘 다 40도에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 제 양씨가 말한 것처럼 한 점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한 점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꼭지점은 ABC야. 요 각을 지칭할 때, 요 각을 가르칠 때는 보통 각 A라고만 써요. 각계. 각 A. 그러면은 요 색칠한 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정확히 얘기한다면 각 BH라고 쓰는 게 맞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만 간단하게 표기할 때는 이렇게 하나를 쓰기도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거든요. 교차점, 교점 자리가 뭐 5고요. 여기에 A, 여기에 B, 여기에 C, 여기에 D가 있어. 내가 이 각을 표현하고 싶어. 이때는 각 O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겠죠. 그냥 각 O가 여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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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를 테니까. 그치? 그래서 이럴 때는 정확하게 각 AOB라고 써야 됩니다. 네. 이때는. 근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그냥 각 A라고 써도 누가 봐도 여기 말하는 것 같아 라고 알기 때문에 말이에요. 물론 어떤 친구들은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쌤! 이런 각도 있잖아요, 쌤. 360도요. 이거 어떡하죠?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일단 두 각 중에 작은 각만 쓸 거예요. 큰 쪽 각은 안 쓸 겁니다. 여러분은 일단. 그러니까 작은 쪽 각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일단. 이거
나중에는 이것도 뭐 우각, 열각 부르는 게 있는데 에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그냥 큰 각은 안 쓴다. 작은 쪽각만 쓴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각 A, B 쓰면은 이쪽인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지 큰 쪽 보지 마시고 작은 쪽 보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작은 쪽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일단 각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초등학교 때는 한글로 각 썼던 거 지금은 저렇게 기호로 쓴다는 거죠. 삼각형 모양에서 선분 하나 뺐다고 보면 돼요. 정삼각형 모양에서 선분 하나 뺐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예각이니까 쓴 거 아니에요? 선생님 둔각이면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러지 않아요. 직각이면 또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러지 않아요. 그냥 항상 이 모양으로 쓰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각으로 쓸 거예요. 각이라는 기호. 그 다음에 각의 분류. 이것도 예전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야, 그렇지? 네. 평각 뭐예요? 일자로 돼 있는 거예요. 일자. 각이 마시고. 0도요. 각의 크기가 0도. 180도인 걸 180도. 말하는 거죠. 직각 이건요. 90도. 90도인 거. 예각이 뭐고 둔각이 뭔지도 알고 있나요? 얘가 알아요. 얘가 0도에서 0도보다 크고 90도에서 작은 90도보다 작은 거. 둔각은요? 0보다 크고 90도보다 뭐 임마? 90도보다 크고 180보다 작은 180도보다 작은 거죠. 180보다 작고 270보다 상관없어요. 직각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뭐 또 쓰긴 하겠지만 아직 옛날에 썼어 이거 사실 옛날에 직각은 영어로 right angle 해가지고 이걸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가갈과 같다. 옛날에는 이렇게 가갈이라는 것도 배웠어. 가갈 right angle 가갈. right 자갈. angle 직각. 그럼 평각은 뭐냐? 2 곱하기 가발.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거든. 여러분은 몰라도 돼요, 물론. 지금은 안 쓰는 거니까. 이런 직각, 평각, 둔각, 예각 다 배웠던 것들이니까 한 번씩 복습한다고 치고요. 볼까요? 그 다음 47번. 여기 보니까 소문자 ABC로 표현도 가능하구나는 이해 가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놓고 여기가 없다. 할 데가 없네. 딴 거 하자. 뭐 사각형 있으면은 요 크기를 원래 옛날 같았으면 각 A, B, C 이렇게 했지만 그냥 귀찮을 때는 소문자를 쓰기도 해요. 요 크기는 각 A, 요 크기는 각 B 이렇게 소문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게 또 편리할 때도 있겠죠, 당연히. 방정식 세우고 할 때 이게 훨씬 편할 거예요. 네. 이거를 방정식에서 외워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1차 방정식과 합쳐서 배웁니다. 이부터 문제를. 아주 재밌을 거예요. 그렇죠? 재밌다. 시험 결과 보다 재밌지 않은데요? 뭐라고요? 47번 보면은 요 교점 자리가 A고 요 교점 자리가 B고 요 교점 자리가 C인 거고요. 요 바깥쪽에 D라는 점이 하나 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안쪽 요 각의 크기를 A. 그러니까 요 각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각을 부를 때도 A라고 써도 되고 이 각의 크기를 부를 때도 A라고 써도 돼요. 보통 정확하게 할 때는 이것도 각 A라고 써야겠지만 많은 문제집에서는 그냥 A라고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냥 A라고. 원래는 엄밀하게는 각 A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기호로는.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 도야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안 쓰고 이걸로 써야 돼요. 여기 각의 크기를 소문자 B라고. 그리고 요 바깥쪽 각의 크기 여기가 이제 소문자 C인 거예요. 그게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A랑 B는 안쪽에 있는 각이지만 C는 더다시 바깥쪽에 있는 각입니다.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을 때 1번 각 A를 한번 기호로 써봐라 이런 거예요. 요가 일단은 이게 꼭 좀 A 자리에 쓰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이거 안 쓰긴 해요. 삼각형일 때만 쓰지 이렇게 바깥쪽 선일 때는 잘 안 씁니다. 아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잘 안 쓰긴 하는데 어쨌든 대문자 여기가 또는
세 꼭지점을 이용한다면 B, A, C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아니면 반대로 C, A, D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런 걸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빈칸에다가. 이해가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세 꼭지점으로 적는 방법도 있다라고. 그래서 뭐 B까지는 그렇다 치자. 저 C는 어쩔 거야? 소문자 C. 좋아요. A, C, D. 그러니까 저 소문자 C를 부를 때 각시라고 부르기는 애매하지 않겠어요? 네. 우리 보통 각시는 이 안쪽 아닐까? 대문자가 무슨 말이냐면은 각시. 소문 뭐라고? 소문자 C. 이 소문자예요. 소문자 C 여기. 이걸 부를 때 이걸 각 대문자 C 이렇게 부르면 이건 좀 애매하잖아요. 왜 대문자 C는 보통 이 안쪽 가고 의미하는 거 아닐까? 이해가? 그래서 얘 같은 거 이렇게 안 쓴다 그래요. 보통 삼각형 기준으로 안에 있는 거 부를 때 소문자 ABC 보통 쓰지 대문자 ABC 마찬가지고 이렇게 안 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더 엄밀하게 바깥쪽에 있는 거 부를 때는 A, C, D 이런 식으로 이해가지? 아니면 반대로 다 D, C, A 이런 식으로 써야 한다는 거 이해가요? 네. 예. 48번 안 풀어줘도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까지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8페이지까지 할게요. 오늘은 막티각은 아니에요. 18페이지까지만 한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죄송합니다. 17페이지 48번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여러분 이것도 배웠죠. 직각일 때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는 표시인 거 혹시 기억나요? 직각일 때? 예. 그걸 잘 이용해서 이 각을 평각이냐, 직각이냐, 예각이냐, 둔각이냐로 분류하래요. 쉬워요. 정답은 넷 중에 하나 쓰는 거니까. 1번 각 A, O, B. 무슨 각이에요? 평각입니다. 이해가요? A, O, B는 평각. 그럼 2번 각 A, O, C. 이건 직각이 되겠죠? 3번 각 C, O, D. 이건 예각일 거고요. 그쵸? 4번에는 각 A, O, E. 이거는 둔각이겠죠. 다 할 수 있겠죠? 아니 이렇게 쉽고 천천히 나가는데 설마 못 쫓아가요? 숙제 못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고. 그치? 그렇잖아. 더 나갈까 진도를? 더 나가요? 덜 나가요? 아니요, 제발 나가지 말아주세요. 내가 이만큼만 나가면 18페이지까지만 나가면 여기까지 다 하시고 다 하신 분들은 놀아요? 아니요, 나 밀리스고요. 그치, 밀린 숙제 해야지. 잘 알고 있구만. 다 하신 분들은 밀린 숙제 하셔야지. 18페이지 보세요. 49번 문제. 오른쪽 그림을 보고 다음 각을 모두 찾아 기호로 나타내는 겁니다. 첫 번째 평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쓰면 돼요. 각 A, O, B. 물론 이거를 각 B, O, A라고 써도 물론 돼요. 되는데 그냥 하나로만 쓰세요. A, O, B라고. 2번 직각. 참고로 직각은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직각. 각 선생님, 직각 4개 아니에요? AOP하고 BOP하고 POA하고 POA랑 AOP는 같은 거예요. 한 번만 쓰는 겁니다. 저 4개 다 적었는데 다 틀린 거예요? 한 번만 쓰는 다 겁니다. 틀린 거예요? 네. 같은 각은 한 번만 쓰는 거예요. 2번에 있는 직각은 두 개죠. 왼쪽에 있는 직각 각 AOP. 아니면 반대로 POA 써도 물론 돼요. 오른쪽에 있는 직각 각 POB 아니면은 BOP도 괜찮고요. 이해가죠? 세 번째 얘가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어요. 하나는 POQ, 그쵸? 각 POQ. 또 하나는 뭐 BBQ라고? QOP. 이해가죠? 네. 네 번째 둔각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AOQ가 되겠죠. 다 했으면 시점 받아도 돼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 안 죄송합니다. 보여요? 아니, 누가 뺀줄 알았어. 정신을 차리시라. 아, 내가 뭐 되게 대단한 거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자, 50번 같은 건 할 수 있을 거니까. 자, 51번부터 54번까지가 아까 잠깐 얘기한 1차 방정식에 등장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얘기했듯이 이 교재는 쉬워서 지금 쉬운 문제라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내신 수준으로 올라가면 문제가 이제 아주 어려울 거라고요. 이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53번. 그럼 평강이 몇 도인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답 평강은 40도요. 180도로 했단 말이야. 그치? 여기가 20도고요. 요렇게가 5x 빼기 40도래요. 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1차 방정식 생각하면 돼요. 이거 두 개 더해서 180도 평강 아니냐? 따라서 20 더하기 5x 빼기 40은 180. 물론 정확하게 한다면 가로를 치는 게 좀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그런 쌤도 있어요. 물론 그런 쌤이 많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도 표시 안 한다고 틀렸다고 하는 쌤도 있습니다. 도 표시 안 한다고 틀렸다는 쌤도 있어요. 가끔은.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할게요. 근데 원래 엄밀하게는 도를 쓰는 게 맞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할게요. 일단 도 표시까지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이 아니겠지만 여기는 x 위에는 도가 없죠. 도 표시가 그쵸? 좀 이따 할게요. 자, 이거 일단 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냥 20 더하기 5x 빼기 40은 180. 1차 방정식이네. 어떻게 풀어? 5x 빼기. 상수항 두 개는 답변은. 이건 2항이겠죠. 그렇죠? 이거 마이너스 20이니까 넘어가면 뭐가 돼? 플러스 20대요. 그렇죠? 5x만 남았고 200. 20 더해지니까 200 됩니다. x 얼마일까? 양변에 40. 올라와? 5로 나누겠죠? 그럼 x 얼마 나오면 이제 40이 나와. 이렇게 정답 40도로 써야 이게 돼요. 간단한 1차 방정식이 있다 이거고요. 일단 그렇죠? 1차 방정식이 지금 이게 쉬워서 이 정도 수준이지 다른 교재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 아까 잠깐 언급했던 건데요. 여기 도 표시가 없죠? 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숫자고 이건 각도면 이상하지 않아? 네. 당연히 이건 역시 각도죠. 여기 도 표시가 없으면 여기에다가 도 표시를 써야죠. 40도라고. 도 쓰면 못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5x 도가 나왔어요. 똑같은 문제야. 그럼 이때는 x가 뭐라고 쓰는 거예요? 이때는 x를 40만 쓰는 거예요. 왜? 40을 넣어서 40도의 뜻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가 만약에 도까지 같이 써버리면 뭐가 돼? 40도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여기에 도 표시가 있으니까 얘는 도 표시를 안 쓰는 거고요. 여기는 도 표시가 없어서 여기 도 표시 쓰는 겁니다. 이런 거 갖고 감점을 한다는 거죠, 쌤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생각을 해봐. 10도에다가 3을 더하면 얼마야? 13도요. 못 더한다예요. 어떤다. 이해가 무슨 못 더한다. 어떻게 더해요, 두 개를? 여러분은 5kg에 20cm를 더할 수가 있어요? 못 더하잖아. 이해가 무슨 말인지? 못 더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도여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각도. 여기도 도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도 표시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도 표시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도 표시가 있잖아. 이건 도 표시하면 안 되는 거죠. 도도는 이상하잖아. 원래 그런 것까지 엄밀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40도 이것만 적어주면 돼요. 각 x의 크기를 뭐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간단한 1차 방정식 모양이다. 나중에 가서 니들은 아주 그냥 혼나게 될 것이다. 이제